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51번째, 151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한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글자를 자주 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껏해야 중국에서 현재까지 좀 사용하는 그런 글자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글자도 우리와 상당히 익숙한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 글자입니다. 끝까지 한번 보실까요? 해설본이니만큼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 다행히 배정 한자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급이네요. 낫, 씻을 관자입니다. 낫이라는 거는 얼굴을 얘기하죠. 얼굴 씻을 관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얼굴을 씻는 것이 맞는지 조금은 의문이 가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릇 명자가 아래에 있고 깍지낄 국자. 이 아이 아자에 들어가는 이 절구 구자와는 좀 다르죠. 여기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두 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안에는 누가 보더라도 물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총 16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이렇게 되는요.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아니군요.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 다음요.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되는군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되는군요. 낫잇을 관자입니다. 아마 중국어도 관과 비슷할 것이고 일본어 도금도 비슷할 것으로 유추가 되죠. 자, 낫잇을 관자의 소전체입니다. 설문회자에도 대서본에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이 의식을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장례를 치르거나 하던 그 의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본 영상이니만큼 허신의 간단한 설명에 이어 단옥제의 주석까지 조금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낫잇을 관자 설문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야다. 이 조자라는 거는 몸을 씻다는 뜻입니다. 대략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손을 씻는 것이다. 이 조자 같은 경우는 그 급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중국어를 배우신 분이라면 매우 기초 중에 기초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앞에 씻을 세 잘라서 시사오라고 하면 목욕을 하다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친숙한 글자지만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특급에도 배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글자입니다. 씻을 조자이고요. 손을 씻는 것이다. 그렇군요. 낯을 씻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일단은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이 그렇죠? 그릇명이죠. 아래에 있는 그릇으로 닿는 것 그런 모양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언가 빠진 느낌입니다. 무엇이 빠졌나요? 손이 빠졌습니다. 양쪽에 있는 손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단옥자는 여기다가 깍지낄 국자도 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손도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임하는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포착해서 만든 글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상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춘추전에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봉, 이, 옥, 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은 관이다. 관은 똑같네요. 이것이 이제 받들 봉자입니다. 뭐 부모님을 이렇게
네, 뭐라 그럴까요? 그 공양할 때 모실 때 그렇죠? 이 주전자나 이 그릇을 들고 보통은 장자가 들고 아니면 그렇죠? 예, 큰 아들이 들고 예, 나머지 작은 아들들은 예, 물을 준비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네, 들어서 이거는 이제 물 수가 보이죠? 이게 물을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렇죠? 대야에 붓는다. 혹은 네, 물을 부어 손을 씻게 해드린다라는 구절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옥제가 이제 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엄청난 네, 주석을 달게 됩니다. 예전에 그 예법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물론 완전히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네,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주전자 이자입니다. 야자가 아니라 이자이고요. 이거는 기름질 옥자지만 예, 물을 붓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붓는 것 예, 거기에 대해서도 뒤에 주석에서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손을 씻는 그런 모양이네요. 왜냐하면 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 손을 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그렇죠? 그릇 위에서 이렇게 그릇이 아니고 그렇죠? 대야 위에서 이렇게 씻는 어떤 그런 네, 순간적인 포착을 한자로 만들어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네, 글자가 생동감이 있죠.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단옥제 주석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이제 한 몇 개로 나눴어요. 네, 보실까요? 그래서 네, 처음에 조수다 이런 거는 네, 손을 씻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수부에서 말하기를 이 조는 손을 씻는 것이다. 이게 바로 뿌릴 쇠자 혹은 씻을 세자의 뭐 다른 이체자입니다. 원래는 본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물수자에 선역 서자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특이하죠. 네. 그래서 이 조라는 거는 손을 씻는 것이다. 라고 수부에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경이라는 거는 예기를 말합니다. 예기에도 이 관자란 글자가 자주 언급된다. 네. 그리고 내측편, 예기의 내측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효도를 다하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매일매일 이 대야를 올린다. 대야라는 건 따뜻한 물을 데워가지고 손을 씻게 부모님 손을 씻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그 새순물 그죠? 손 씻는 물은 올리고 닷새마다 한 번씩은 어떻게 하죠? 몸을 씻으라고 청하는 겁니다. 몸을 씻으십시오 부모님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3일에 한 번은 머리를 감는 목자입니다. 그 머리 감는 것을 갖춘다라는 거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마련한다. 머리 감으실 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손은 매일 씻고 얼굴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목욕은 닷새 한 번. 그 다음에 머리 감기는 3일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뿌릴 쇠자라는 것. 이 쇠자와 고울 여자 옆에 물수가 있는 이 뿌릴 쇠는 같은 글자라고 쌍성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씻을 세자에 고자라고 할까요? 이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석이 이어집니다. 혹시나 이렇게 뭐 사흘에 한 번, 닷새 한 번, 하루에 매일매일 한 번 이 사이라도 그렇죠? 얼굴에 때가 있으면 세안을 청한다. 그렇군요. 아까는 손을 씻고 얼굴을 씻는 것 줄 알았더니 얼굴 씻는 게 아니라 손을 씻는 것을 또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좀 어렵지만 세수할 회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귀자가 있죠? 귀할 귀자가. 그래서 그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수시로 얼굴에 때가 끼어 있다. 좀 약간 더러워졌다라고 하면 세수하시지요라고 하고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님을 공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에도 때가 있을 수 있죠. 얼굴이 아니라. 그러면 세를 청한다. 이 씻을 세자는 요즘에는 뭐 몸 씻는 것도 다 얘기하지만 원래는 얘가 발을 씻는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문 동사라고 할까요? 전용 동사로 쓰이고 있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에서 보면 옛 사람들이 매일 손을 반드시 씻었던 것. 이건 아침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은 반드시 씻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지만 얼굴의 경우에는 반드시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하는 거니까 씻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손은 매일 씻지만 얼굴은 매일 씻지 않고 있으니 나 씻을 관자가 아니라 사실은 손 씻을 관이 더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만약에 요즘의 해석으로 보자면 얼굴을 씻고 손을 씻는 게 다 세수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세수 자체가 손만 있지 않습니까? 세면도 있지만 세수.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해석은 틀린 것이죠. 그렇죠? 손을 씻는 것만 관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글자는 때 구자죠. 1급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해설본이니까 그냥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대학에 이르기를 탕임금의 반, 쟁반 같은 걸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선 대야, 세수대야 같은 걸 얘기하는데 탕임금의 반명이라는 것이 있다. 세수대야뿐만 아니라 욕조까지도 일컫는 아주 큰 이런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즉 특생편이 또 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내칙에도 이 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일컫는다. 그렇죠? 세수대야일 수도 있지만 욕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크게. 어쨌든 세수대야보다는 좀 큰 그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렇죠? 거기에다가 일일신 날마다 새롭다라고 명 금속에다가 새겨 놓은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9일신, 1일신, 우일신. 그래서 탕 임금이 매번 이 목욕을 하면서 몸을 깨끗이 하면서 진실로 어느 날 새로워졌거든. 나날이 새로워지고 진실로 구자예요. 그 다음에 또한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진실로 어느 날 새로워졌거든이 제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일신, 우일신 이건 상당히 유명하죠. 그렇게 새긴 것이다. 목욕할 때마다 그 글귀를 보고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보통 이 세수라고 한다면 이것은 손을 씻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관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은 조나 관으로 보통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네요. 아직도 얼굴을 씻는 것에는 얘기를 하고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얼굴을 씻는 것은 낫 씻을 회자 어렵네요. 회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물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받들 공자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물을 받들어서 이거는 얼굴이든 머리든 안면부를 얘기하죠. 여기 물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어푸어푸 씻는 것을 얘기합니다. 낫 씻을 회 상당히 이 글자도 재밌는 글자인데 어쨌든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서로 같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은 비슷하게 쓰이고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세분화해서 얘기합니다. 머리를 빠는 것, 머리카락을 씻는 것을 목이라고 한다. 목욕할 때 목이죠. 그 다음에 몸을 씻는 것을 욕이라고 한다. 합쳐서 목욕이라고 얘기하죠. 목은 머리를 감는 것, 욕은 몸을 씻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을 씻는 것을 쇠라고 한다. 실제로 이 쇠자, 세자라고도 읽습니다. 쇠라고도 읽지만 이 글자와 이 글자가 거의 지금은 같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목, 욕, 세, 회, 그 다음에 관, 조까지 이 예법에 따라서 이 씻는 부위에 따라서 동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단옥제는 조금 더 주석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 깍지낄 국 여기는 지금 절구 구자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먼 미리 말하면 이 글자를 얘기해야 되죠. 아마 그
폰트 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글자가 된 것 같은데 일자는 그냥 가겠습니다. 뭐 거의 또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깍지 낀 손과 물이 그릇에 이른다, 닿는다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그린 것이다. 라는 것은 회의이다. 그렇죠. 회의자를 말하는 거죠. 혹은 상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애매합니다. 네. 그리고 이 그릇명, 그릇이라는 거는 예경, 예기에서 말하는 씻는 곳을 얘기한다. 씻는 곳 혹은 씻는 도구, 그런 장소, 도구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내칙입니다. 내칙편에서 일컫는 반이다. 이게 쟁반 반자와 같은 글자로 보시면 됩니다. 나무 목자가 있든 그릇 명자가 있든. 내칙에서 주석을 달아 말하기를 반이라는 것은 그죠? 이 대야에 물을 받는 곳, 물을 따라서 대야에 이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여기 아래에서 이제 물이 또 떨어지면 그거를 받는 것이 또 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더 큰 것이 반이겠죠. 관보단 더 커서 관이 이 정도 되면 반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는 그런 그릇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승자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마도 이게 이을 승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다음 것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 반자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얘기에서는 또 주석으로 말하기를 그렇죠? 이 씻을 세자라는 것은 승관이다. 그렇죠? 이 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다. 아까 발을 씻는 거라고 했죠? 손을 씻은 다음에 그 물을 다시 받아서 발을 씻다. 이렇게 되면 뭔가 순서가 맞죠. 그렇죠? 물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이 씻을 세자라는 것은 물을 버리는 그런 단계의 그릇이다. 가장 마지막 그렇죠? 물을 버리는 거니까 가장 이제 더러운 물을 이제 다 씻고 난 다음에 담는 것, 담는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담는 그릇을 세라고 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사일 수도 있고 얘가 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릇. 그래서 발을 씻는 건 세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음은 관이고 14부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단옥제는 또 이어갑니다. 주석을. 왜냐하면 허신이 춘추전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춘추전에 인용했는데 왜 그걸 인용했는지를 또 자세히 설명해야 되니까. 춘추전에 이르기를 그렇죠? 봉이옥관이라고 하였는데 왜 그랬느냐? 부분은 좌전에 그렇죠? 희공 23년 편에 나온다. 본인이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주전자 이자거든요. 뭐 주전자 대야 뭐 다 됩니다. 이라는 것은 자루 가운데 길이 하나 뚫려 있어서 물을 부을 주자죠. 부을 수 있도록 된 기구다. 주전자를 얘기하죠. 아니면 뭐 꼭 주전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길이 이렇게 쭉 주둥이에 뾰족하게 나와 있어서 가늘게 돼 있어서 뭔가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을 쭉 나오게 하는 그런 기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금일 한자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골문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내측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내측이죠. 내측에도 그런 설명이 되어 있다. 이 이라는 것은 뭔가 주둥이가 있어가지고 물을 쭉 따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죠. 뭐 꼭 주전자가 아니더라도 이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로 물이 쪼르륵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그렇죠? 바가지로 부을 수 있게. 혹은 뭐 진짜 주전처럼 생겼으면 이렇게 너무 못 그렸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물이 나오게. 그런 것을 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옥관을 청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씻으십시오라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이 옥이라는 것은 비옥하다의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물을 붓는 것을 말한다.
따라 붙는 것, 따르는 것. 그렇죠? 네, 이게 그 물될 요자거든요. 네. 물 돌아 흐르는 모양 요자도 되지만 물될 요자입니다. 요. 네. 그래서 위로부터 이렇게 물을 쭉 따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관이라는 건, 난시스 관이라는 것은 네. 예, 이것은 손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요. 그렇죠? 예, 손에서 위에 쭉 따르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샤워기나 뭐 요즘에 그 세수, 그렇죠? 세면대를 보시면 알죠? 이렇게 물을 딱 하면 이제 아래쪽에서 손을 이제 씻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물을 다 쓴 물은 아래쪽으로 반으로 흘려보낸대요. 그 물을 그냥 다 버리는 게 아니고 땅으로 튀는 게 아니라 반으로 이렇게 따를 수 있게 다 쓴 물은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죠. 물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여기에 주전자 2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2가 있으면 얘가 이제 물을 따릅니다. 쭉 따르면 이제 손이 이렇게 있죠. 손을 이제 씻는 거예요. 양쪽에서 씻는데 이제 손을 흘러내려서 나온 것을 이거를 관이라고 하고 관. 이걸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 네. 씻는 행위를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물을 다 씻고 나온 약간 더러워진 물을 이 반에다가 모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깍지 낀 손과 물이 그렇죠? 그릇에 닿는 모양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 손이 있고 물이 있죠. 물이 막 손을 통과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네, 이 반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릇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단옥제의 줄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 보시는 분들은 네,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해석하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렸고 네, 그리고 한 번쯤은 네, 이 관이나 다른 글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조금 무리하지만 네, 가져왔습니다. 이제 거의 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는 춘추전을 인용해서 글자 모양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괜히 춘추전을 이 허신이 끌어들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기 중에 특생편이 있습니다. 특생편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장례식이에요. 네. 시신 목욕시키기라는 것이 그렇죠? 시관이라는 것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 주전자 물은 그렇죠? 반으로 떨어지도록 하고 네. 그렇죠? 주전자 물이 이 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랑 똑같죠. 손 씻는 거랑. 그 다음에 이 단건, 이 표주박 아니죠. 저기 대나무 바구니입니다. 대바구니 이 단인데 단건은 문 안쪽에 오른편에 둔다. 어렵습니다. 왼편에 두면 안 되나 봐요. 네. 그리고 주석에 달자면 주석에 나오는 것이죠. 주석에 나오는 것인데 네. 시신을 씻을 때는 물과 그렇죠? 이 씻는 물이에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 물과 수건을 준비하는데 시존, 네, 시존이라는 것 자체가 시신을 존경한다, 뭔가 아낀다의 뜻도 있겠지만 시신을 그렇죠? 아끼는 마음에 혹은 시신을 두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냅다 씻는 것이 아니다.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네, 막 이게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막 시신을 막 그렇죠? 뭐라고 어럴까요? 좀 욕보이는 그렇게 하는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또 휘두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신이 막 흔들려 가지고 그 존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아무 거 없이 직접 씻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주석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전자물을 준비한다. 아니면 혹은 이렇게 쭉 쪼로록 따를 수 있는 그런 물을 준비한다고 한 것이다. 여기는 장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신이 나왔으니까요. 소쿠리 단자 입니다. 그리고 물은 이 이에 붓고, 그러니까 물을 일단은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물을 막 뿌리고 막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전자 같은 곳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주전자는 또 물을 따르는 것이 반쪽에 따른다. 이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 안 했네요. 네.
반에 따르게 된다. 붙게 된다. 그리고 흔들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설치한 것이다. 흔들지 않기 위해 수건을 설치한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뒤에 나옵니다만 손을 이렇게 씻어요. 물을 이렇게 손을 씻는데 이제 보통은 손을 씻을 때 이제 수건을 이용해서 막 닦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위아래로 이제 몇 번 이렇게 툭툭 털어내는 거죠. 이렇게 공기 중에, 그렇죠? 공중에. 그러면 이제 물이 마르는 건데 시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툭툭 털면 안 되는 거예요. 손처럼. 그러니까 시신이 흔들려서 막 이렇게 물을 다 털어내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건을 두어서 몸을 이렇게 천천히 닦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건은 곧 이 대바구니, 대광주리에 놓는다.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이 손을 씻는다는 그 행위는 주전자로 손에 물을 붓는다는 것과 같았다. 그렇죠. 그냥 막 대야에 물 받아놓고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 관련해서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어떤 과학적인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흐르는 물에다가 위에서 이게 물을 따라서 부어서 손을 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게 새가 된다. 그렇죠? 물이 아래로 흘러서 고인 것을 새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발을 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잔을 씻는 것도 나옵니다. 참 주석이 길죠. 제가 본 주석 중에 가장 긴 것 같습니다. 자, 잔을 씻는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주전자를 이용해서 그렇죠? 잔 한 가운데 물을 붓는 것이다. 막 잔을 막 씻고 이렇게 하면 뭐 상처도 나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점잖게 물을 쭉 따르는 겁니다. 복수. 물이 이제 넘치는 거예요. 넘치면 그것이 이제 새로 들어간다. 그게 이제 씻겨진 것이다. 뭐 이렇게 새는 이제 또 이제 더러운 물이 또 안에 담기는 것이죠. 그게 또 새로 흘러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 관을 한 다음에는 손을 씻은 다음에는 손을 여러 번 연거푸 휘둘러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툭툭 터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터는 거예요. 수건을 쓰는 게 아니라 시신에만 수건을 쓰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세수를 할 때 손을 씻을 때는 물만 툭툭 털고 말리도록 하는 것뿐이다. 그렇죠? 이니까 그렇게만 해야지 수건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얘기에는 그렇죠? 이 손을 씻을 때는 이게 그렇죠? 수건으로 손을 닦는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혼자 손을 씻을 때는 손을 연거푸 툭툭툭툭 이렇게 털어서 물기를 제거하는 것만 해야지 손을 이렇게 수건으로 닦는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신을 놓으면 그건 수건으로 닦는다고 하는 거죠. 시신을 놓으면 시신은 곧 시조는 아마 시신인 것 같아요. 시신은 곧 수건으로 닦는다.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에 그렇죠? 마음으로 원래 예전에 부모님 공경할 때 그렇죠? 이 손 씻는 것이 끝나면 수건을 드렸다. 그렇죠? 그리고 물을 이게 바가지로 그 주전자로 부을 때는 작은 단지에 바가지를 썼다. 작은 단지에다가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둥둥 띄웠던 거 놓던 거 해서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점잖게 손에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의례 중에 소례편의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그렇죠? 물을 준비할 때 이 례를 쓴다. 이 례라는 건 술잔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옹기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작은 단지, 단지를 써서 물을 거기다 넣었는데, 손을 씻을 때 이거죠 관자죠. 손을 씻을 때는 이 동이 주두 두자인데 이 두자를 써서 손에다 물을 부었다. 그래서 예의란 것이
얘가 곧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네, 그렇죠? 이는 네, 이 주전자인 이와 이 반이 자주 쓰였기 때문이다. 뭐 그렇죠. 네. 이 이와 반이 상당히 자주 쓰였던 모양이에요. 중간에 그 씻는 동작은 관이라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얘기 좀 한자가 다른데 얘기의 얘기편에는 이 두와 그다음에 이 씻을 세자가 자주 등장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참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걸 좀 연속으로 이렇게 설명한 그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주석의 마지막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세라는 것은 잔을 씻는 과정을 모두 묶어서 총괄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한다. 네. 뭐 그런 설이 있었나 봐요. 물을 담는 그릇 중에 예기편에는 예기예요. 그 그릇 기자 예기편에는 이 뢰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이를 지금까지 자주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 뢰자라는 것은 예기편에 나오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글자를 자주 쓰는 것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 주석을 마치는 단옥제의 설명입니다. 꽤나 길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좀 제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대략적인 뜻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씻을 관자의 갑골문을 보시면 이 손에 물이 이렇게 있죠. 물이 이렇게 톡톡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물이 없네요. 물이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손을 씻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반이란 얘기죠. 나무목의 반이든 아니면 그릇 명의 반이든 어쨌든 이 부분이죠. 손을 씻은 물 이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버리는지 그렇죠? 아니면 발을 씻는지 뭐 그건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소전은 이렇게 생겼고 금문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손과 물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 글자가 친숙해 보이실 것 같아요. 중국에 가시면 이런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표시가 없는 경우면 이게 뭐 하는 곳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손 씻는 곳입니다. 발을 씻는 곳은 아니고 손을 씻는 곳인데 주로 손 씻는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도 있는데 주로 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죠? 관세실, 그죠? 관시실, 관시실이라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거의 세면대만 있죠. 이거 유치원이나 뭐 유아원, 뭐 이런 초등학교 같은 곳인데 이 손을 씻는 곳 이런 곳을 보통 관시실이라고 얘기하고 화장실은 세수간, 시소间 혹은 측소, 厕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여행하실 때 이 표시가 있으면 이것은 화장실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손 씻는 곳에 더 주안점을 둔 그런 공간일 수 있다. 화장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 씻을 관자의 이체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체자에. 아예 손이 없고 물과 그릇만 있는 것도 있고요. 물과 물이 또 겹친 것도 있습니다. 또 물과 관자까지 또 겹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물을 따라서 손을 씻는 그런 모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도금으로는 낫 씻을 관으로 돼 있죠. 이런 글자도 있네요. 자, 중국어로는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관시실, 관세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타이완에서도 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에서는 칸으로 얘기하는데 이 훈독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독 중에 다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라이가 무슨 뜻인지. 자, 이따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또 몇 가지, 두 가지를 더 훈독을 보겠습니다.
스스그라고 있는데 이게 행구다의 뜻입니다. 아까 주석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손을 막 씻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슬쩍 흐르는 물에 헹구는 걸 말하는 거니까 스스그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소그도 있습니다. 이것은 따르다 붓다의 뜻입니다. 부을 주자가 보시죠. 예, 물을 대다 관계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다라이라는 그릇의 이름 아니면 뭐 기구의 이름, 헹구다 붓다의 뜻이 다 있다. 이건 훈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 다라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시면 여기에 있죠. 그렇죠? 목욕 용품을 네, 일본어 사전에서 설명한 것인데 이 중에 이렇게 큰 욕조만큼 큰 것을 다라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낫씻을 관자와 똑같고 발음은 다라이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라이의 어원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무다라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죠. 이것은 세숫대야보다는 크고 예, 욕조보다는 살짝 작은 거라서 애기들은 여기에서 목욕도 할 수 있고 세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특히 네,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김장을 할 때 여기에다가 배추를 절이기도 하죠. 이 다라이의 어원이 네, 낫씻을 관자의 일본어 훈독인 다라이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다라이의 어원. 네. 낫씻을 관자의 활용 단어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관수, 관분, 관질, 관반,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관이까지 네.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 손발을 씻는다. 이거는 손을 씻는 것이고 이것은 발을 씻는 것이죠. 또는 손발을 씻은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봤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뜻이 되는지 더 잘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제례에서 제사에서 집사관이 손을 씻던 대야다. 얼굴을 씻지 않습니다. 그죠? 제사를 지낼 때는 네, 그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그죠? 몸으로 손을 씻고 시작을 하게 되죠. 관수라고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관수인데 이게 숫자가 양치할 숫자입니다. 세수하고 양치질을 한다. 지금은 그래서 얼굴을 씻다라는 뜻도 가지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세수라고 하면 보통은 손을 씻는 것보다는 얼굴을 씻는 쪽으로 많이 얘기하죠. 이런 것과 좀 상통하는 면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수면 손을만 씻는 것인데 세면은 얼굴까지 씻는 것이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관분, 이 동이, 물동이, 동이, 그릇 분자인데 나라의 제사 때 제관이 손을 씻던 물그릇을 관분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자라는 거는 그 씻는 동작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기구라기보다는요. 관질, 질비할 때 질자인데 이 빗 질자입니다. 낯을 씻고 머리를 빗는다. 네, 단장을 하고 깨끗하게 그렇죠? 만드는 것이죠. 몸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반이 있습니다. 제사 때 제관이 세수를 할 대야를 받쳐놓는 소반.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죠. 대야의 아래쪽에 있는 네, 그 단계의 그릇이라고 보면 되겠죠. 쟁반 반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우 목을 써도 되고 그릇명을 써도 괜찮습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 특히 영상이 좀 길죠? 네, 관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자 이자, 대야 이자인데 자 여기에서 제사 때 제관이 세수를 하던 대야를 나타내는데 이 이자가 야자라는 이 도금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이었는지 큰 어떤 그 대야를 대이라고 하다가 이것이 어찌된 이유인지 우리나라에선 대야로 발음을 해서 대야의 어원이 대이다라는 것이 국어 사전에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야에 관해서는 그렇죠? 대야 혹은 이 대야 이자 주전자 이자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렇죠?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야의 그 어원이 대이에서 왔다. 이런 것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전자 이자의 갑골문을 보십시오. 상당히 너무나 재밌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둥이가 있어가지고 물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주전자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낫씻을 관자와 관련된 글자 관세, 관수, 관분, 관질, 관반, 관이까지 이렇게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자, 금일 한자 151번째, 151번째에는 이 낫씻을 관자, 특급 배정되어 있는 낫씻을 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4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단옥제의 주가 너무나 길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예전의 예절을 설명하면서 이 낫씻을 관자가 씻는 행위 그 자체를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얼굴이 아닌 손을 씻는 그런 행위였지만 나중에는 얼굴까지 포함하는 세수처럼 그런 동사로 확대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야의 어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다라이도 있었네요. 고무 다라이 할 때 일본에서 다라이라고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한자 151번째, 151번째 시간에는 낫씻을 관자에 대해서 조금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른 글자로 혹은 다른 항목으로 주제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